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행할 수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가 무더위로 뜨거울 때도 비교적 신선한 고원도시, 바로 강원도 태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세상입니다. 오늘은 노란 해바라기 꽃밭부터 바람이 쉬지 않는 매봉산, 한강이 시작되는 검룡소까지 태백의 대표적인 여름 여행지를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다면 당일에도 돌아볼 수 있는 코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여름에도 시원한 태백 여행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출발한 저는 오후 2시 30분쯤 태백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찾아간 곳은 초막고갈도입니다. 이곳은 오후 3시에 영업을 마치기 때문에 거의 마감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요. 다행히 이날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부조림과 고등어 조림을 주문했는데 두툼한 두부에 양념이 잘 배어 있었고 고등어도 부드럽게 익어 따뜻한 밥과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앞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 방문하실 분들은 영업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조금 일찍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뒤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인 태백 해바라기 축제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태백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구아우 마을 해바라기 축제입니다. 구아우 마을에서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꽃밭을 개방하고 전시와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태백시 관광 안내에도 이 축제는 자연 속 꽃밭을 감상하는 생태 자연형 축제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립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경로 5,000원이며 주차는 무료입니다. 해바라기는 날씨와 개화 시기에 따라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축제 홈페이지의 해바라기 갤러리에서 최근 꽃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제장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넓은 초록빛 언덕이 보이고 그 사이로 노란 해바라기가 이어집니다. 해바라기 한두 송이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아름다운데 이곳의 진짜 매력은 수많은 해바라기 꽃이 산자락을 따라 하나의 풍경을 만든다는 데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해바라기마다 꽃의 크기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꽃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면 앞에서 바라보던 풍경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날은 오후에 방문했는데 여름 햇볕이 남아 있었지만 태백에 도착하기 전 지나왔던 지역과 비교하면 공기의 느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태백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저지대 도시보다 기온이 비교적 낮고 그늘에 들어가거나 바람이 불면 한결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해바라기 축제장은 입구 주변만 보고 돌아가기보다는 안쪽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끝에 위치한 전망대는 해바라기 축제장의 가장 중요한 뷰 포인트였습니다. 걷는 방향과 높이에 따라 해바라기 꽃밭의 규모가 다르게 보이고 노란 꽃밭 뒤로 태백산의 산과 푸른 하늘이 겹쳐지는 지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해바라기는 햇빛의 방향과 개화 상태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축제 일정뿐 아니라 최근 개화 상황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은 자연지형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서 일부 구간은 흙길이거나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걷기 편한 운동화를 신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전체를 빠르게 돌기보다는 꽃밭 중간중간에서 쉬어가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축제를 둘러보고 나면 태백이 왜 여름꽃 여행지로 잘 어울리는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높은 지대의 신선한 공기와 넓은 산지, 그리고 여름 햇빛을 머금은 꽃밭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백의 여름은 해바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꽃밭을 나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태백의 시원한 여름을 더욱 실감할 수 있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매봉산 바람의 언덕입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면 주변 풍경부터 달라집니다. 산비탈을 따라 밭이 넓게 이어지고 멀리 능선 위로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봉산 일대는 높은 산지의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산비탈을 가득 채운 배추밭을 볼 수 있고 그 위로 풍력 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차에서 내려 언덕 위에 서면 공기가 한층 서늘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한여름에도 얇은 겉옷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태백의 여름 여행지로 좋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봉산에서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초록빛 배추밭, 커다란 풍력 발전기가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같은 장소라도 구름의 높이와 햇빛, 바람의 세기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매봉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렇게 태백에서는 한여름의 꽃밭과 시원한 고원의 바람을 하루 안에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은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검룡소입니다. 검룡소는 금대봉 자락의 해발 약 8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약 9도의 지하수가 하루 2,000에서 3,000톤가량 솟아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검룡소까지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거리는 편도 1.5km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길이 평탄한 편이어서 구두를 신고 온 여성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걷기에 매우 편한 편입니다. 다리를 만나면 약 반 정도 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는 길은 대체적으로 완만해서 걷기에 아주 편했습니다. 숲길에 들어서자 햇빛이 나뭇잎에 가려지고 계곡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태백이 여름 여행지로 좋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이 길은 가볍게 산책하는 것처럼 걷기에 아주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길은 비교적 완만하게 이어지지만 숲길인 만큼 바닥이 젖어 있거나 미끄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뒤에는 천천히 걸으시고 미끄러움이 적은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완만한 경사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 마침내 검룡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시원한 느낌. 겉으로 보면 산속의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물은 굴지천을 따라 흘러 남한강으로 이어집니다. 태백시 관광 안내에서는 검룡소를 한강의 최장 발원지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물줄기가 500km 이상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솟아난 맑은 물이 굽이치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이 넓은 한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네요. 검룡소라는 이름에는 이곳에 이무기가 살다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물이 흐르는 안반이 마치 용이 몸을 비틀며 지나간 것처럼 깊고 구불구불하게 패여 있어 그 전설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름에도 비교적 시원한 고원도시 태백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를 피해 조금은 다른 여름 여행을 하고 싶을 때 또는 남보다 조금 더 일찍 만나는 가을 여행이 생각날 때 높은 산과 바람, 꽃과 숲이 함께 있는 태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